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꽁꽁 얼어붙으며 바닥까지 추락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조짐입니다. 조금씩 개선되던 소비 심리 지표가 이달에는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먼저 정체된 소득과 산더미 가계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5%, 성장률 2.8%보다 낮았습니다. 소비가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긴데 불황에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탓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1월, 비관적 경제 전망이 우세해지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 100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3개월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하던 소비 심리는 지난 3월 회복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 달 6개월 만에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폭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회복되는 수출과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좀 더 나아졌다고 봐야죠. 우선 나부텀도 그렇고 지난 겨울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딱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첫 주 황금 연휴도 소비 심리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심리 회복이 곧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비 심리 지표가 작년 하반기 말쯤에 상당히 좀 침체가 됐었고 이전에 과도한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려 5분기째 줄어든 가계소득을 되돌리고 1,300조 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물량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출 물량지수 잠정치는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51.26으로 작년 3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은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를 5개월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일반 기계와 석유, 석탄 제품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었고 특히 반도체 제조기계와 디스플레이 제조기계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쇼핑 도우미 로봇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도 4차 산업이 도래한 겁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백화점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배고프다는 표시를 누르자 근처에 있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까지 사용 가능해 외국인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你好，耐克卖场在几楼？本栋楼的7楼9요. 로봇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번엔 가상 피팅룸이 나옵니다. 실제 옷이 없어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손짓만으로 여러 벌의 옷을 순식간에 입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악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챗봇, 즉 대화형 인공지능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입력하면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줄 뿐 아니라 할인 쿠폰까지 찾아줍니다. 더 저렴한 다른 쇼핑몰까지 소개합니다. 방 안에서도 실제 매장을 방문한 것처럼 가상현실 스토어를 도입한 곳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옴니채널 쇼핑 환경에서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데 로봇과 AI, 가상현실 등 최근 미래 먹거리로도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기술. 유통가에도 4차 산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경기 동두천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6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서귀포시의 고용률은 72.4%로 전국 1위였고 이어서 충남 당진이 69.4%, 제주시가 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관광 산업단지가 있는 데다 농림어업 비중이 큰 점이 높은 고용률의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동두천시는 51.5%로 최하위였고 경기 과천시와 전북 전주시도 각각 52%, 53%대에 그쳤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산업은행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 금호타이어의 매각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호라는 상표권 사용 문제가 걸린 데다가 정치권과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동욱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컨소시엄 불허 방침으로 권리 행사를 포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더블스타는 협상 시작도 전에 독립 경영과 고용 승계를 내걸었습니다. 반대 여론을 잠재워 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상표권 사용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의 20년 사용권을 요구하지만 금호 측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14위권인 금호 타이어를 사들여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세계 30위권대 더블스타로서는 금호 상표를 쓸 수 없다면 1조 원을 주고 사들일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2의 쌍용 자동차 사태, 즉 기술 빼가기와 먹튀에 대한 커지는 우려입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측과 잇따라 만나 중국으로 넘어가면 지역 경제 붕괴와 함께 타이어 산업에 악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양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조정이나 방산 부문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인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산업은행은 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문제가 한꺼번에 발목을 잡는다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한 해 전보다 2.0% 늘어난 7,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기업 가운데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곳은 12곳이었고 이 중에 절반은 석유화학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34개의 직원 연봉을 조사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연봉 1위 업체는 1억 1,990만 원의 여천 NCC였고 하나토탈과 GS칼텍스, 대한유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8년이 채 못 돼서 집을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는데요. 또 불황에도 집값과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좁은 땅덩이를 꽉 채운 아파트와 주택. 이 가운데 마음 편히 발 뻗고 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건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큰 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집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집에 평균 사는 기간은 7.7년이었는데 가장 큰 이사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모아 전월세를 옮겨 다니며 내 집 마련 자금을 불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 집 마련 의식은 2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강해지며 본인 소유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도 2년 새 3%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전월세 모두 뛰다 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은 대출금 상환은 물론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수도권 거주 가구의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전월세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율은 5.5%포인트 늘고 그만큼 전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주거 면적은 33.2제곱미터로 2년 전보다 0.3제곱미터 줄었지만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9년 빠른 오는 2051년에 고갈될 전망이어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과 2016년 국민연금 실제 투자 수익률이 재정축예상 기금 투자 수익률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반면 보험료는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을 들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축예 당시 4.5%였던 작년 경제 성장률이 실제는 2.8%에 그치고 1.29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17명에 머무른 점도 고갈을 앞당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연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안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살인 사건까지 있었는데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이 문제인데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들은 자신들에게 떠넘겨지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30대 종업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넉 달이 넘도록 후속 안전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응 방법은 딱히 없고요. 주치자가 오면은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한 번 더 물러서서 받은 적도 많거든요. 위험하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3명 중 2명은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고 매년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만 2,000건을 오갑니다.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론 배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범죄나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용 부분. 업주들은 어떤 대책이건 책임을 떠넘길까 걱정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편의점 본사는 새로운 안전 설계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 비용 부담까지 본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민원 업무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투신 자살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급심은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오히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예민한 성격 탓에 업무에 적응을 못하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국회 사무처 청원 담당자로 근무하며 매년 6,0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는 등 폭주하는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말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식사를 거의 못해 한 달 새 체중 8kg이 빠지는 등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엿새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A씨는 출근을 앞둔 새벽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은 A씨의 사망은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A씨의 우울증이 악화된 결과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A씨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새 업무를 맡기 전까진 별 문제 없이 일했고 출근을 앞두고 자살을 택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을 택했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A씨 사건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고학력 백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졸 취업 준비생들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취업을 미루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을 아무래도 좋은 직장으로 꼽지 않을까요? 요즘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최고로 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봉급, 안정성, 그리고 이것이 되느냐 여부도 좋은 일자리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구직할 때 4대 보험이 되는지 꼭 물어보죠. 그런데 4대 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정확한 의미와 혜택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이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을 했을 때 일정 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인데요. 보험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각각 일정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각 보험마다 보장 범위, 또 보험료를 내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은 소득의 9%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입액을 월급의 9%인 18만 원이 됩니다. 이때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각 9만 원을 내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4대 보험은 노후,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실상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3%, 고용보험이 42.3%, 건강보험이 44.8%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6년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되레 1.9% 떨어졌고요. 고용보험은 6%, 건강보험은 4.8% 오르는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이 정말 과반수도 되지 않았군요. 심지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떨어졌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법적인 직장 의무 가입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전에는 직접 고용했던 근로자를 일종의 도급 계약인 특수 고용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전자제품의 AS 기사님들이 대표적인데요. 또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는 직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4대 보험 가입도 줄고 또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분명 의무 가입이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면서 근로자가 아예 4대 보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임금에서 4대 보험료가 빠지면 당장 월급이 줄어들다 보니 보험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챙겨주면서 4대 보험에 들어갈 돈을 아끼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허울만 의무 가입인 4대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두리누리 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작년 8월 기준 두루누리 가입자 중 신규 가입자 비중은 32.7%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건강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소한 근로자 스스로가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꼼수를 쓰는 사업장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4대 보험 가입률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